제39대 뉴욕 한인 회장에 이명석 전 퀸즈 한인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불 합의금 신청이 3월 말을 기해 마감됩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전철에서 막대기로 여성 머리를 내리친 용의자와 뾰족한 흉기로 남성 눈을 찌른 용의자를 각각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을 구금하고 그의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제39대 뉴욕 한인 회장에 이명석 전 퀸즈 한인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 당선자는 8일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린 제38대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신임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차기 회장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55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투표에는 505명이 참여했습니다. 개표 결과 이 후보는 찬성 498표, 반대 3표, 무효 2표, 미투표 2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여주영 제39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이명석 당선자에게 뉴욕 한인 회장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상부상조하는 한인사회,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한인사회,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한인사회 만들기에 주력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한인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단 우리 한인 많은 서류 미비자분들 또 불체자분들이 계십니다. 또 곳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한인분들, 또 여러 경제적으로 또 비즈니스 면에서 힘들게 경영하시는 우리 한인 상인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어려움을 다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불 합의금 신청이 3월 말을 기해 마감됩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과 뉴욕 택시 노동조합은 6일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택시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11월 우버와 리프트가 자사의 기사들에게 돌려주기로 주검찰청과 합의한 총 3억 2,8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에 대한 신청이 오는 3월 31일 마감된다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6만 명 이상이 신청했지만 여전히 3만 명 정도가 이 같은 내용을 모르거나 사기를 의심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o date, 60,000 drivers have claimed a piece of this settlement, some as much as $15,000 each. But there are still 30,000 drivers that we know of who have not yet made their application to get part of these funds that they are entitled to. And the deadline is the end of this month, March 31st. Even if you are no longer working for the companies, even if Uber or Lyft fired you, even if you have moved out of the state or out of the country, God forbid if the driver passed away, you as a family member can claim this money. This money always belonged to the drivers. Uber and Lyft stole it. We want it back. You must claim it by March 31st. 주검찰청과의 합의로 우버가 마련한 합의금은 2억 9천만 달러, 리프트는 3,800만 달러에 달하며 신청 대상은 우버 운전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
리프트 운전자는 2015년부터 2017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지불 합의금 신청은 우버와 리프트의 인터넷 사이트 혹은 일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뉴욕 택시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전철에서 막대기로 여성 머리를 내리친 용의자와 뾰족한 흉기로 남성 눈을 찌른 용의자를 각각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8시경 맨해튼 풀턴 스트릿 역에서 용의자는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용의자는 막대기로 여성을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막대기로 피해 여성 머리를 치다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에 용의자는 막대기를 손에 쥔 채 개찰구를 뛰어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또 지난 8일 오전 12시 46분에 맨해튼 유니온 스트릿 14가 역에서 57세 남성이 용의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뾰족한 흉기로 눈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흉기로 피해 남성 오른쪽 눈을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CCTV에 찍힌 용의자는 검정색 가죽 재킷, 초록색 후디를 입고 있었으며 개찰구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리를 구금하고 그의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드 칼릴의 변호사는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맨해튼 캠퍼스 부근에 있는 대학 소유의 한 주택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직원 여러 명이 쳐들어와 칼릴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아이스의 칼릴의 학생 비자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이스 관계자들은 칼릴의 영주권도 취소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SNS에 칼릴의 체포 보도를 공유하고 미국에 있는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 및 영주권을 철회해 그들이 추방되도록 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번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가자 전쟁의 이스라엘군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가하는 국제 유학생들은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실천한 첫 케이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칼릴은 지난해 가자 전쟁으로 반이스라엘 시위 대학생들이 캠퍼스 안에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했을 때 대학 당국과 교섭해서 이를 철거하도록 학생들을 위한 협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칼릴의 변호인에 따르면 아이스는 칼릴이 무슨 죄로 체포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방치한 컬럼비아 대학에 대해 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해 제3자가 즉각 기소 취하가 마땅하다고 조언함에 따라 사실상 아담스는 형사재판을 모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폴 클레멘트 전 연방법무차관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권력 분립 등의 원칙에 의거 연방검찰의 기소 권한이 있음을 감안하면 연방검찰이 기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연방검찰과 피고의 일방적인 기소 취하 주장에 이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3자 조언을 구해서 기소 취하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결국 아담스에 대한 기소 취하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 클레멘트 전 차관이 이 같은 견해를 표명하자 에밀 보브 법무차관 대행은 즉각 기소 취하가 합당하다며 8건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이는 모두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또 에릭 아담스 시장도 같은 날 피고인의 관점이 아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도 또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기소 취하가 합당하다는 문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의 기소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소 취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격인 연방검찰과 피고인 아담스 시장, 그리고 제3자까지 모두 기소 취하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어제 오후 연방검찰이 지난 7일 비공개로 제출한 증거 8건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즉각 공개하라는 서원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이 비공개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법무부 내부 프로세스의 보호, 둘째, 프라이버시의 보호이며 아담스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든 증거는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경찰관 5,000명 추가 채용 등 귀가 솔깃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9일 할렘의 한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본 뒤 뉴욕시장에 당선된다면 경찰관 5,000명을 추가로 채용,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차기 뉴욕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공공의 안전 확보이며
뉴요커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경찰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경찰이 약 3만 9천 명 선임을 감안하면 5천 명 추가 채용은 경찰 인력을 지금보다 15% 정도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최근 몇 년간 계속 경찰을 그만두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내가 취임한다면 이 같은 추세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도시형범죄 다발 지역에 경찰력을 대거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5천 명 추가 채용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 10억 달러를 돌파한 뉴욕시경의 초과 근무 수당을 효과적으로 줄이면 된다. 이는 과도한 근무로 지쳐있는 경찰을 보호하고 새로운 인력도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뉴욕시의 사상 첫 흑인 시장인 데이빗 딘킨스가 뉴욕시 경찰을 38,500명, 종전보다 무려 40% 늘리면서 뉴욕시 치안이 확보됐다. 안전한 뉴욕시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주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첫 주말부터 흑인 교회를 방문하는 등 명예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대의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 프로그램 83%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10일 자신의 X계정에 6주간의 검토 끝에 USAID 프로그램의 83%를 공식 취소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재 취소된 5,200건의 계약은 미국의 핵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억 달러를 소비했다며 의회와 협의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18%의 프로그램을 국무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한 이미 늦었지만 역사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 일한 정부 효율부와 열심히 일하는 국무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는 루비오 장관의 게시글에 단 댓글에서 힘들지만 필요한 조치라며 당신과 함께 일해서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머스크는 불과 나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날선 표현을 주고받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한 후에야 멈췄다고 전해졌습니다. 의회가 예산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임시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 더일에 따르면 연방 하원의 공화당은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임시 예산안을 8일 공개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의회는 원래 2025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는 이미 두 차례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고 오는 14일까지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2달도 안 돼서 셧다운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8일 제시한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책정했으며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국방 지출을 약 60억 달러 늘리고 비국방 지출은 130억 달러가량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하원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만으로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임시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다수당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에서 공화당 자력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하원 의석이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이라 공화당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매우 좋은 예산안이라며 공화당 전원이 다음 주에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관세 정책 등이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에서 자동차를 배제한 데 대해 나는 4월 2일까지 자동차 업체를 돕고 싶었다. 4월 2일부터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한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돕고 싶었다. 미국은 매우 큰 나라이며
그들은 우리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으며 아마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4월 2일 이후에도 또다시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관세는 아마도 상황에 따라 더 올라갈 것이며 내려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 부과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는 평가에는 공정하게 말하면 많이 내려간 것은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이것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을 예상하기 싫지만 우리가 과도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불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일이며 이것은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은 곧 성사될 것이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정보 공유 차단을 거의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이 열리며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회담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평화를 바라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들이 보여줘야 하는 만큼 보여주지 않는다며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 미국 고위급 대표단은 내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종전 및 광물 협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제공 중단을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의 다 해제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뭔가를 진지하게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관세 부과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푸틴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해군 연합 훈련을 하는 것과 관련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각 분야의 강력하고 독단적인 권력을 휘두름에 따라 대규모 로펌들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거리는 등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대형 로펌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기를 꺼리면서 수임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 대형 로펌들은 특정 기업이나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민간 기업뿐 아니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출생시민권 제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지 등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대해 100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단체들은 로펌들이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 및 연방 건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자신이 적대적이라고 판단한 로펌에 대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강조했지만 퍼킨스 코이가 부정직한 것이 아니라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사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국립보건원 예산 삭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반민주적 소송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보복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등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대형 로펌들은 예전에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여론 조성과 로비 등을 통해 의뢰인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이제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의견 표명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로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도 문제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질 경우 다른 고객들이 불이익을 우려 로펌을 바꿀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초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거의 6명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룬다고 한 여론조사에서 답했습니다. 어바인 주택에서 불법 매춘업소를 운영해온 40대 아시안 책임자 남성 1명과 매춘부 여성 4명이 체포됐습니다. 내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 월드컵을 위한 월드컵 태스크포스를 백악관에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 소재 브로드리버 교도소에서 사형수 브래드 시그먼에 대해 총살형이 집행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펜실베이니아주 남부 랭커스터 공항에서 출발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로 가던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애플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음성 비서 시리의 핵심 기능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미넨, 베를린 등 주요 허브 공항 11곳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서 파업 이래만 3,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며 대운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외교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미국산 및 미국 기업 불매 운동이 캐나다를 시작으로 중남미와 유럽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지는 시간은 6시 5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1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